한밤중 모르는 여성의 집 문을 두드리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체포 과정에서 남성의 양말 속에 숨겨져 있는 흉기를 발견했습니다. 특수주거 침입죄로 수사 중인 가운데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파헤쳐봅니다. 네, 심야에 전혀 모르는 여성의 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영선 기자,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입니까? 어제 새벽 2시쯤 서울 금천구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남성이 금천구 한 주택 앞에서 문을 열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욕설과 폭언을 했고요. 또 문을 두드리면서 굉장히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집은 예전에 그 남성의 딸이 살았던 집이라고 해요. 근데 이미 이사를 갔고 다른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여성은 영문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피해를 입었던 겁니다. 아니, 양 변호사, 아무리 딸이 살았던 집, 딸이 살고 있다고 착각해도 이런 행동은 범죄 행동 아닙니까? 명백하게 범죄가 맞죠.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주거 침입 같은 것들이 분명히 성립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가족관이라고 할지라도 이 뭐 재산 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처벌하면 처벌했지 이게 범죄가 안 되진 않고요. 게다가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순전하게 오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자녀들하고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사를 간 사실을 몰랐었는데 이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이 딸의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되겠죠. 손주들 다녀갔다 이 얘기를 듣고 왜 나한테는 연락을 안 하느냐라는 게 서운했다는 건데요. 이렇게 밤중에 찾아가서 소란을 피울 정도의 상황이라면 글쎄, 이게 딸을 정말로 아껴서 찾아갔다라고 보기가 이미 어렵지 않은 상황일까요?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김영선 기자, 그런데 더 문제는 이 남성이 흉기를 숨기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그 경찰 조사 결과 양말에 흉기를 숨기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남성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 흉기를 가지고 이 딸을 해치려고 갔던 것이 아니라 딸에게 나에게 계속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내가 이 흉기로 나를 해야겠다, 자해하겠다 이런 시도로 가져갔던 것이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흉기를 숨기고 서운한 마음에 누군가를 찾아간다, 자해하려 했다는 본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고요. 이런 상황과 상태를 범죄 심리학적으로 보자면 사실 좀 위험한 수준의 분노와 공격성으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위험하고요. 잠재적인 강력범죄로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법적인 관점은 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양 변호사?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판례 중에 하나는요. 본인이 스스로 자해를 하겠다는 사실을 알린 것도 상대방에 대한 협박이 된다라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야밤중에 와서 만약에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내가 나 스스로를 해치겠다고 하면 그럼 무서운 상황이에요. 그럼요. 본인이 다치는 거 못지않게 상대방에게는 공포심을 주는 행위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그게 순전히 자해만의 어떤 목적이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도 추가 수사를 분명히 해야겠죠. 물론 그렇죠.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양 변호사, 이 특수 주거 침입죄, 또 일반 주거 침입죄 조금 구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뭐 주거 침입뿐만이 아니라 다른 어떤 폭력적인 범죄들, 뭐 폭행 이런 것들도 앞에 이제 특수가 붙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 그러니까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 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아니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왜 특수라고 하냐면 그만큼 좀 더 행위가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만약의 경우에 대비했다라고들 얘기를 하지만 흉기 같은 걸 소지하고 있었을 경우에 충돌이 빚어지거나 하면은 또 그걸 사용하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수자를 붙이고 법정형도 올려서 처벌을 합니다. 김영선 기자, 그러면 이제까지 이 특수 주거 침입죄로 처벌된 사례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지난 4월에도 서울 송파구에서 이웃집이 너무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새벽에 흉기를 들고 침입한 사례가 있었고요. 지난달에도 그 전주에서 흉기를 들고 경찰서에 침입한 사례가 있어서 바로 체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양 변호사,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사건 대단히 위험해 보이긴 하는데요. 경찰은 아직까지는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벌어질 상황이었지만 이게 참 공교롭게도 낯선 사람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 남성에게 그 집안에 있는 실제 사람을 위협하거나 어떻게 보면 해칠 만한 또 고의가 있었던 건 또 아니거든요. 이 여성에게는 그런 뭐 감정이 없었다? 그렇죠. 그렇고 또 이게 주거 침입이라는 범죄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어떻게 보면 처벌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주거 침입을 하는 이유가
주거 침입을 해서 뭐 재물을 이렇게 탐을 낸다거나 이 사람을 어떻게 보면 공격하려고 한다는 그런 다른 것과 결합이 된 범죄일 때 많이 처벌이 되지 주거 침입만 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이 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네. 경찰에서 이 부분을 좀 법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법적인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근데 실제로 보자면 만약에 딸이라 하더라도 이건 가정폭력이지 않습니까? 딸에 대한 그런 흉기를 가져가서 그리고 위험한 분노 감정을 표출하고 소리를 지른다. 이건 상당히 위험한 범죄인데 좀 구속도 하고 정신 감정도 좀 하고 근데 그 이전에 어떠한 또 추가 범죄들이 있는지도 좀 조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일단 아마 제가 아까 이제 본인은 스스로를 자해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네.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추가적인 조사를 해서 뭐 구속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식의 어떤 조치들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을 경찰이 좀 검토를 하겠죠. 하겠죠. 예, 하리라 믿습니다. 해야 되고요. 흉기를 숨긴 채 모르는 여성의 집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의 사건. 연락이 끊긴 한 아버지의 대단히 위험한 범죄였습니다. 앞으로 밝혀질 경찰의 수사 내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